자, 1년 동안 함께 공부할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상정 선생입니다. 자, 우리 1년이라는 기간, 수능을 대비하는 기간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요, 생윤과 윤사 이 두 과목만큼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아무런 걱정 없이 충분히 여러분들이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해도 만점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안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요 간단한 시간이지만 제가 준비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따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선생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1번은 바로 검증된 강의입니다. 특히 보면 우리가요, 윤사는 그동안 오래된 전통적 과목이지만 생윤은 아직까지 조금 자리가 덜 잡히다시피 하는 신생 과목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오개념이 난무하고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문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절대 오개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절대로요 시행착오를 겪자도 되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라 실제 생윤과 윤사에서 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윤리대학 교수들이죠. 교수들이 정리한 내용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번 시험의 포인트, 우리 교과서가 여는 포인트는 무엇이라는 걸 확인하게 검증, 여러분 선배들과 확인된 내용들만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 강의는 바로 효율적 강의를 지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요, 일단, 자, 우리 교과서 내용, 교과서 중에서도요, 교과서에서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시험에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아예요, 짧게만 공부해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건 과감하게 압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목마다 조금씩 비중 높고 어려운 주제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요, 여러분 피할 수는 없죠. 자, 난이도가 있는 과목은 난이도가 있는 만큼 다른 주제가 조금 더 공을 들여 공부해야 되지만 이것도 진리를 잘한다면 단순 명쾌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공자 시각에서 여러분들이요 혼자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고난도 킬러 주제를요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지향하는 강의가 바로 윤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1등급 만점이 우리 학습 커리큘럼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요 우리가 보면 이게 1년 동안 하게 될요 강좌를 보면 필수 강좌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국영수다리 사탐은 사실은 우리가요 1년 커리큘럼이 복잡하지 않고, 자, 선생님들도 대부분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간단하게 압축해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개념 완성이겠죠. 개념을 충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개념 완성의 기초에서 문제풀이로 가야만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초단기 강좌지만 파이널 강의. 자, 수능 바로 직전에 그다음 배운 내용 모든 걸 다 종합하고 빈 곳을 확인하는 것, 이거 필요하겠죠.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선생님이 이 3단계 이 강좌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중복을 되도록 피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은 여기서 최대한 압축하고 다른 성격의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파이널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두 다 독립되어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 강좌를 통해서 강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요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요 포인트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강좌를 3단계를 필수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좌 하나하나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 필수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자, 우리 개념 완성 강의는 여기에 겨울 방학에 시작해서 3월 초까지 끝나는 강좌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 들어와 있던 기출 문제를 확인한 내용들이 반영된 강의죠. 따라 보면 올해는 6월 교육평가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 문제풀이는 제가요 6월 교육평가 이후에 교재를 제작합니다. 기다렸다가. 이유는 바로 뭐죠? 그렇죠. 새롭게 등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근데 이 강의도 보면 우리가 8월 말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면 이것도 9월 교육평가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초단기 강좌지만 파이널을 통해서 9월 모평에 새로운 유형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윤사도 그렇지만요. 생윤 같은 경우는 정말 두드러지죠. 생윤의 기출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6월과 9월 그 해당 연도의 6, 9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거의 시험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시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요 세 개 강좌가 필수 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계는 이런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강의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웠다, 아무리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력이 올라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점수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요 실전에 포커스를 두고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는 강의를 최고의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목표라면 이거 어떤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무리 보면 좀 난이도가 있는 주제는 모든 학생들이 조금씩 힘들어하죠. 근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만나 공부하는 의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걸 풍부한 시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걸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딱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그림 보고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요 간단히 제가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할 수 있는 바로 생태윤리죠. 이 내용 보시면 이렇게 4개 입장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쟁점이라는 건요, 요거는 쟁점이 없네. 인간은 쟁점이 없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건 식물, 무생물은 뭐 크게 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바로 동물이죠. 그래서 요 싱어라는 사람은 동물이 감각이 있는 동물, 모든 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 동물만 이야기했고요. 자, 요 사람은 또 좁혔네요. 자, 테일러라는 사람은 동물 전체를 포괄하고 레오폴드도 다 포괄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왜 처음 배우는 친구도 이거 이해 안 되진 않잖아요. 아, 그런 구분이 있구나. 네, 바로 그럼 볼까요? 이번 수능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요 가장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이 문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갑을병이 있는데 지금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갑이 예고, 을이 테일러, 병이 레오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윤 같은 경우는 다이아그램 나면 항상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피해야 되는데요. 함정인데 보겠습니다. 자, 요 싱어라는 사람은 동물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했죠. 일부. 그죠? 그래서 갑이란 게, A란 게 바로 갑의 이야기인데 볼까요? 기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뭐라고? 모든 동물. 글씨가 좀 작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근데 모든 동물이죠. 모든 동물 맞습니까? 모든 동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함정을 찾았죠. 기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감각을 그런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바로 감각이에요. 그럼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요 감각이 있는 진인 동물은 도덕적 고려대상이다. 이게 D는 뭔가 하면 갑과 병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건 도덕적이라는 얘 맞잖아. 얘 맞고. 이 병은 얘니까 얘 맞죠. 그치? 그럼 정답 맞습니까? 맞나요? 봐라. 이게 감각이 있는 게 도덕적이라면 얘도 가능하지만 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모두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D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리얼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웠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 배우는 친구도 이것도 복잡하겠지만 이 죄는 사실은 조금 부담되는 주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시각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윤사가 보면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부터 보여드릴 게 바로 여기 나는 계보드 그림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요. 하나의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쟁점이에요. 요걸 그대로 이용해 수능 문제입니다. 따라서 요 한 장의 내용에 서양상 전부를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시각적으로 충분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 특징을 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이제 풍부한 시각적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정확한 배경 설명을 선생님이 강조하게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윤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생윤도 보면 모두 다 사상가들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상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더라. 우리 잘 시간 납니까? 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맥락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거 맥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목사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요, 뭐 간단하게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면 리버는 이렇게 보는 거죠. 리버는 미국에서 1892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가 살아있을 때 미국 사회가 가장 격동적인 사회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대전 그리고 대공황을 겪은 거죠.
이걸 겪었던 목사인 니보는 이렇게 본 거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수록 목사니까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총을 들고 막 유대인을 죽이는데 어때? 기도합시다. 히틀러 회개하세요. 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히틀러를 제압하기 위해는 힘이 필요하다. 강제력. 근데 그는 목사였죠. 따라서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강제력만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니브의 특징을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사상가마다 왜 이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핵심 무엇이고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건지 제가 간단 명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니까 사상가들 내용도 어렵지 않네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선생님이 올해 특별히 아주 강조하고 싶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이제 윤사와 생윤 두 과목 윤리만 전공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라서요, 조금 심화가 좀 어렵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이 절대를요, 경계하는 바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생윤은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5개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여기 지금 N생 이상들이 이 지금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별것 아닌 차이점을 그냥 차이라고 가르치면 되는데 이걸 쓸데없이 왜 차이냐 막 설명하고 게다가 여기 있는 것들 전혀 시험에 안 나올 내용들을 막 끼워놨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저한테 막판에 상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가면 6월달, 9월달에 만점 받을 학생이 나름 공부했는데 어떤 모의사를 풀었더니 마지막에 정답이 점수가 30점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시험 문제 불편할 뿐더러 부작용만 있습니다. 자신감만 떨어지는 거죠. 5개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향하는 건요, 정확하게 수능 난이도에 딱 110%만 심화시키자. 다시 말하면 수능 난이도에 딱 맞추다 마지막 10% 정도 시험 나올 점은 10% 정도만 딱 심화시키지 더 이상 과장하지 말자. 이게 올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향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본인이요, 이게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 잘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윤리 전공자들의 관점을 잘 이해하면 쓸데없이 어렵게 시험 안 나올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요, 한두 가지 지역적 내용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는 건 정말 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향하는 건 정확하게 10%만 심화하자. 이걸로 충분하다. 수능만 좀 충분하다. 최근에 수능 문제가 어때요? 뭐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뭘 더 이렇게 공부합니까? 방금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딱 10%만 플러스하자. 이게 바로 강의 특징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짧지만 선생님이요,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방향하고 선생님 강의의 특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강의는 제가요, 준비한 대로 이렇게요, 계절마다 이렇게 강의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그 강의마다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1년 커리큘럼 속의 강의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요, 모두가 다 효과적 강의, 효과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지나치게 고생하지 말자. 게다가 임의로 또는 주관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정확하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내용으로 공부하자. 이게 선생님이 강조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충분히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선배들도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올해요. 지난해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 좋았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요. 올해도 요거 조금 더 변화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꼬박꼬박 수업만 진행해 따라오시면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시라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자, 1년 큐리큘럼이요. 자, 기본 내용을 특징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일부. 자, 사이드 강의도 있지만 요 강의는 사이드 강의는 없고 시성에 맞게 제가 안내되는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탐은 복잡하고 현란한 커리큘럼 없고요.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이해해서 접근하느냐, 이렇게 공부의 원칙을 중요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드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본 강의에서 개념 한숨 강의부터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년 커리큘럼 소개해드렸으니까 어때요? 함께 달릴 준비 되셨죠? 자,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겠습니다.